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로봇 이전에 우리 인류의 삶에 찾아온 거대한 변화라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 둘 중 한 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 삶에 찾아온 혁명. 이거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정말 그러고 보니까 잊고 살았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대한민국의 국군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로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삶에 찾아온 혁명. 이거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인류의 삶이 거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로봇이 아직 오기도 전에 말이죠.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혁명을 상징하는 첫 번째 사진으로요, 대한민국의 자랑 BTS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BTS가 아니라 다른 가수가 연상되는 사진입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맞아요, 여러분. 저게 링고스타가 앉아있던 그 드럼 맞습니다. 1960년대 비틀스가 미국에 데뷔할 때요, 레이트 나이트 쇼라는 아주 유명한 토크쇼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드럼이 있는 저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BTS가 다시 미국 가서 저 레이트 나이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틀스 이후에는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가수가 너희 BTS야. 그래서 저 레이트 나이트 쇼에서 무대를 비틀스하고 똑같이 꾸민 겁니다. 관중석도 전부 다 돈 들여서 60년대 복장으로 다 바꿔줬고요. 심지어는 방송도 흑백으로 송출했다고 합니다. 야, 미국의 그 자존심 센 지상파 방송국이요, 비틀스와 BTS를 동격으로 놓은 거죠.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렇다고 무슨 혁명이냐? 맞아요. 우리 일상에 찾아온 혁명. 저는 BTS는 바로 음악 소비 시장, 크게 보면 미디어 소비 시장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가수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요, 방송국으로 데뷔하죠. 그리고 진짜 인기를 많이 얻어서 음반과 음원을 판 다음 그 축적된 자본을 갖고 전 세계 음악 유통 회사가 손을 붙잡고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1위가 되면서 음악 유통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룰을 다 깨트렸죠. 그럼 BTS는 유튜브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2천만 명이 이른다는 아미, 팬덤이요, 돈 한 푼 안 받고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해서 세계 1위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음악 유통하던 회사들은 세계 1위, 비틀스 같은 가수가 나왔는데 돈 별로 못 벌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미디어 소비 시장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관련 회사들 어떻게 됐나 볼까요? KBS, MBC, SBS의 매출 변화 추이입니다. 2002년 엄청난 광고 매출을 올리던 회사들이요, 쭈루룩 떨어지더니요, 2009년 다시 좀 올라가나 보다 그랬더니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 2019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혁명군은 누군가요? 네이버. 이 많은 매출을 가져가 버렸죠. 또 최근에는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TV의 권력 50%를 가져갈 때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루 접속 인원이 무려 대한민국에서 3,100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방송가에 찾아온 혁명입니다. 이번에는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행,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 저거 다 무인 서비스죠. 그런데 처리 비중이 90.5%예요. 그럼 그냥 언뜻 생각해도 지점 90%는 폐쇄해도 되겠네요. 실제로 시티은행은 80%의 지점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바로 당해년도에 좋아졌어요. 은행에도 혁명이 왔습니다. 여기 혁명군은요, 지점 하나 없이요, 앱만 딱 하나 만들어서 은행을 개설한 카카오뱅크.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고객 1,000만 돌파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요, 지점도 없는데 그걸로 은행하겠다고 다 들어와요. 우리가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금융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미 혁명이 와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통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 대한민국도 2018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특히 모바일 쇼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더니요, 드디어 올해는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소비가 있고 전체 오프라인 소비가 있죠. 1일 소비 금액이요, 2,400억 대 2,200억. 드디어 온라인 소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 어려워지겠죠? 가게세 내기도 힘들어지고요. 대형 마트들 사상 처음으로 적자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얘기해주는 현실은 유통에도 혁명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여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백화점 3분의 1이 폐쇄했고요. 20%의 전문 리테일 사업, 소매점들이 파산해 버렸습니다. 여기 혁명군은 누군가요? 아마존. 앱 하나 딱 만들어서요, 유통의 아예 생태계를 다 바꾸고 있죠. 여러분, 이게 유통에 찾아온 혁명입니다. 그럼 우리 매일 방송 보죠. 우리 매일 물건 사죠. 또 은행 업무 보죠. 이거를 현대 인류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혁명이 온 거 맞죠, 여러분? 근데 여기 아직 인공지능 로봇, 그림자도 제대로 안 비쳤죠?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로봇 이전에 우리 인류의 삶에 찾아온 거대한 변화라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이 혁명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이 혁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는 그 준비를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원인부터 알아야죠. 원인은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요물단지,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등장한 지 우리나라에 10년,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12년입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TV도 유튜브로 보고요, 물건도 그냥 온라인으로 사고 은행도 안 가게 되면서 이 혁명이 다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등장은 10년인데 이런 방송 보신 적 있나요? 혁명을 이끄는 정말 훌륭한 도구이니까 열심히 배우고 학습해야 됩니다. 누가 스마트폰 쓰는 법 가르쳐 준 적 없죠. 반대 방송은 사실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유발자, 그죠? 인생에 맨날 쓸데없는, 그거 들어가 쓸데없는 것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가 파괴된다 그러죠? 가족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를 다 파괴하는, 소위 가치관을 파괴하는 굉장히 나쁜 거, 이런 방송은 거의 매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그렇게 나쁘다는데 기를 쓰고 사서 써요.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왜 쓰세요? 편리하니까 씁니다. 그걸 제가 생물학적 용어로 바꿔볼게요. 편리하다고 느낀다는 건요, 써봤더니 이게 생존에 유리하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인구 95%가 이 경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인구 집단의 95%가 생존에 유리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현상, 그건 뭐라고 할까요? 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라면요, 역사에는 단 한 가지 교훈만 있습니다.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진화의 역변은 없습니다. 즉, 스마트폰에 기반한 이 디지털 문명은요, 정해진 미래라는 뜻이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냐? 혁명이 왔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상식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인식될 때가 준비의 출발점이 완성되는 겁니다. 방법은요, 그 혁명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혁명적인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혁명의 본질은요, 바로 폰을 든 인류, 이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 인류를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특집 기사를 내면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가 라틴어로 인간족을 의미하고요,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현생 인류는 슬기로운 인간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포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포노는 라틴어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 쓰는 여전히 슬기로운 인간 종족, 이런 뜻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인데요. 우리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하시네요. 자, 스마트폰 뱅킹, 대한민국 국민은 몇 프로가 이걸 하고 있을까요? 65%.
정답이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답입니다. 20대, 30대, 40대는 거의 80%를 하고 있고요. 50대가 이제 드디어 50%를 좀 넘었답니다. 60대가 18%, 70대가 한 7%.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행이 2018년 12월 조사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평균이 63.5%입니다. 이제 또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거의 70%에 육박하겠죠. 어쩌면 내가 알고 있던 30년간의 절대불변의 상식이 전부 깨져나가는 현상. 이걸 제가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 표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63.5. 대한민국 국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뱅킹에 대한 선택이 표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로 한번 가보죠. 우리나라에서 참 갈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버 서비스입니다. 우버와 택시, 이걸 비교해서 어느 게 표준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버와 택시 중에 어느 게 표준이죠? 택시. 우버는 불법이에요. 이유는요? 택시를 보호하려고요. 맞죠? 그런데 전 세계 표준은 뭘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외계인이 돼서 지구촌을 내려다봅니다. 제일 참하는 나라 미국부터 볼게요. 우버와 택시 중에 미국은 어느 게 표준일까요? 뭘까 이제 궁금하시죠? 법적으로는 둘 다 표준입니다.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거 둘 다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네. 전부 공정하게 경쟁하세요. 규제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5년 동안 우버를 압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본다면 하루 이용객 수 기준 우버가 표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갑니다. 인구 많죠? 중국의 표준은요. 역시 우버 서비스. 미국의 우버가 아니라 중국의 토종 우버 서비스 디디 출신이 사실 하루 이용객이 미국의 우버보다 많습니다. 인도로 갑니다. 올라가 있네요. 와, 여기 권역의 인구를 봤더니 44억이에요. 그럼 외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44억 인구의 표준 모빌리티 서비스는 우버네. 그럼 인류의 표준은요? 우버구나.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바일 뱅킹이 되었건 우버 서비스가 됐건 스마트폰이 없으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 두 카테고리에서는 인류의 표준은 폰을 든 인류, 포노사피엔스 맞죠? 폰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서비스들, 폰이 없으면 이제 너무 불편해지는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폰을 든 인류가 표준이 되는 현상이 이 혁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요. 이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기존의 비즈니스를 바꾸는데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선택이요. 다 어디로 몰리기 시작했느냐? 폰을 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한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선택으로 인해 혁명이 본격화된 거죠. 자, 그럼 진짜 혁명의 데이터를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8개가 폰을 든 인류를 오로지 소비자로 한 기업으로 채워집니다. 애플 말할 것도 없죠? 이 문명, 포노족의 문명을 창조한 기업입니다. 그 문명을 창조하고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도약했고요. 아마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물건 사는 거죠? 매장도 없고요, 직원도 없어요. 사진 보고 물건 고르래요. 구매는 버튼 누르면 끝나고요. 거기서 발생한 데이터가 한 바퀴 휙 돌면서 택배로 우리 집에 물건을 갖다 주면 됩니다. 그 포노족의 유통 방식을 만들어낸 기업이 세계 1위의 유통기업이 됐습니다. 3위, 5위, 구글, 페이스북 더 황당하죠. 명백하게 광고 기업이에요. 매출의 86%, 97% 광고니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 신문사, 방송사 맞죠? 구글, 페이스북은요. 신문, 방송 안 보는 사람만 대상으로 새로운 광고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럼 구글의 자회사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러니 저 두 기업은 포노족의 광고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계 3위, 5위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포노족의 문명을 대한민국의 표준 문명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스콧 갤러웨이 뉴욕 유니버시티 스턴 경영대학원의 석학이자 교수이신 교수님이요. 더 포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4개의 제국이 바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국이 된 기업들은 앞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니 견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뒷면을 뒤집어 보면요. 저게 다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결국 저 4개를 잘 쓰는 인류가 포노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잘 쓰시죠?
네. 잘 써야 포노족입니다, 일단. 두 번째, 이걸 쓰면 자연스럽게 뇌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게 구글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뇌가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뭐 궁금한 거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하시는 분.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죠. 궁금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네이버를 통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이 그럼 궁금하면 일어나는 자동 행동 맞죠? 원래 궁금하다는 건 뇌 활동인데 그럼 검색도 뇌 활동의 확장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인간의 개인의 지적 능력은 검색 능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얼마나 검색을 잘하고 빨리 하고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능력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세 번째, 페이스북은요 모든 SNS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관계에 SNS라는 새로운 매개가 등장했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직장 가면요 온통 회식으로 인간관계를 다지죠. 그런데 SNS에 기반한 인간관계는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대화 거의 이제 카톡으로 많이 하시죠? 말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많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건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걸 또 활용해서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죠? 이 SNS가 소위 말하자면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가보겠습니다. 아마존. 손안에 쇼핑몰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인류는요, 이제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벌써 크게 성장했죠. 인플루언서 마켓.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인플루언서 마켓이요, 이제 내년이면 10조 규모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마트 1년 매출이 15조인데 그 정도 규모면요. 진짜 오프라인에 타격을 줄만 하죠.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냐면요. 퇴근길에 인스타 보다가 이 사람이 보여주는 상품 좋네, 구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게 다 오프라인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미 작년 1년 사이에 대한민국 화장품 회사 오프라인 매출은 20%가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 회사 사장님은요. 오프라인만 하던 회사 사장님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면 야 미리 준비하자. 인플루언서니 중국의 왕호이니 이런 사람들이 팬덤을 기반으로 소비시키는 경향이 커졌어. 그거 준비해. 어떤 사람 뽑아서 할까요? 뼛속까지 폰이 녹아있는 사람들, 맨날 SNS 쓸데없는 것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유행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 너희 팀 만들어서 우리 신사업 기획해 시켰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획해서 새로운 화장품을 하나 론칭합니다. 그럼 그게 딱 3년 만에 매출 2천억을 뚫고요. 이 회사를 완전히 환골탈퇴시키죠. 트리오를 만들었던 회사 애경산업이요. 화장품 회사로 변화한 과정입니다. 결국 혁신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문명의 변화는 정해져 있어요. 포노족의 문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을 꽁꽁 닫을까? 지키고 싶어서. 이걸 벗어 던질 때 혁신의 힘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절반이 부작용 심각합니다. 이거 인지해야 돼요. 반면 절반은 어마어마한 혁신입니다. 제가 그 혁신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더리움이 바로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이걸 개발한 친구가 누구냐? 캐나다 워털루 대학 전산과 1학년 학생이던 비탈릭 부테린. 그 친구가 1학년 때 이 프로그램 개발해가 출시하고요. 2학년 때 학교 그만뒀어요. 왜? 재산이 11조 원이 넘어버렸네요. 무서워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침 워털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후배들한테 알아봤습니다. 걔 어떤 친구냐? 우리 생각대로 수능 열심히 공부한 모범생이 전산과 들어와서 너무 천재라서 1년 만에 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그 대학의 전산과 학생 300명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수학과 컴퓨터 코딩 중독자들. 그러고 보니까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있으면 수학에 중독된 애들이 왜 없을까요? 있죠? 게임 천재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수학이 재밌는데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수 있나요? 그 수준 높은데? 못 가르쳐주죠. 그럼 어떻게 배워요? 아무 문제가 없죠. 혁신의 문, SNS를 타고 들어가서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토론토 대학 교수 강의를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와, 너무 재밌어. 그런데 그때 꽂힌 게 블록체인이에요. 야, 이 수학 모델을 갖고 블록체인을 만드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꽂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연구해요. 비트코인 연구해서 봤더니 이거 되게 좋은데 계약서는 없네. 내가 만들어봐야지. 그럼 고등학교 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들어와서 전문가한테 컨펌 받고 출시한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아는 애들이 거기 클래스메이트 300명이죠? 걔들 전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혁신의 힘이에요.
아유, 그렇게 극단적인 거 말고 그건 전 세계 한 명이죠. 오케이, 내려와 볼게요. 대한민국 김태훈. 울산 과기대 물리학부에 들어갔대요. 근데 컴퓨터 코딩에 꽂혔답니다. 이거 너무 재밌겠다. 특히 어디? 인공지능. 여러분, 어떻게 배워요? 물리학부에 들어갔는데 아무 상관없어. 비탈릭 구테린처럼 SNS를 뚫고요. 구글링해서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강좌는요. MIT, 스탠포드 나와 있는 것이 최근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학교 3학년 인턴 들어오면 뭐 보내죠? 복사, 단순 청소, 예절 바르게 인사 잘하기. 이 친구 온라인으로 배웠다 그러지만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럴까요? 천만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실력을 검증해 버렸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 기억나시죠?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이요. 알파고 코드의 80%를 전격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학습하게 해요. 왜? 원래 이게 룰입니다. 그래 내 생태계로 들어오거든요. 엄청 난리가 났죠. 이 커뮤니티에서. 이 김태훈 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들이 그 갖고 열심히 학습을 하더니 20% 돈이 많이 들어서 공개 못합니다. 한 핵심 모듈 풀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김태훈 군이 혼자 20개의 모듈을 풀었어요. 그리고 공개해버렸죠. 진짜 놀란 게 누구냐? 바로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브레인의 최고 책임자 제프 딘입니다. 직접 김태훈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야, 나 너랑 일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23살 때 받은 메일이에요.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배움의 힘입니다. 이 새로운 문명 체계에서 학습을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 위 끝에 있는 친구는 반병현. 공익근무를 어디서 했느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했어요. 거기서 뭔가 혁신적인 일을 해갖고 되게 유명해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 때 파이썬이란 프로그램 수업 들은 게 전부래요. 대구지방노동청에 갔더니요. 당연히 단순 업무 시키죠. 엑셀 파일 주고요. 야, 여기 넘버가 있는데 이 넘버를 빼가지고 중앙우체국 홈페이지에 집어넣어. 그럼 등기우편 번호니까 그게 뜰 거야. 그 홈페이지 프린트 눌러가지고 다 쌓아놔. 얼마나 양이 많든지요. 그 업무가 딱 6개월 걸리는 업무들입니다. 인간이 그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얘가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걸 해결할 수 있었어.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줄 아세요? 구글 신한테. 파이썬 크롤링 라이브러리. 요 세 단어로. 그랬더니 유사 프로그램 쫙 나오더래요. 이걸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옛날에 그 과목 수업 들으면서 숙제도 그렇게 했으니까. 검색하는 인류의 힘입니다. 이게 검색하는 인류의 지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런 인재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군대 병영 생활에서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머신러닝도 배우고요. 새로운 학습, 이렇게 열려진 문을 뚫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인류의 표준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장병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표준 인류의 학습법. 그걸로 나는 이 혁명시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는 해야 됩니다. 데이터는요, 끊임없이 더욱 거센 혁명의 시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2019년 7월 22일, 아까 제시한 거에서 지금 14개월 지났죠? 모인 돈은요, 5,080조에서 6,134조. 여러분, 1년 사이에 1,050조가 늘었어요.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자고요? 저기에. 새로운 문명의 표준에 맞추고요. 저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세계 탑5 브랜드도 보세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6위 페이스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요.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제일 유명한 브랜드 맞죠? 9위, 10위까지 밀렸어요. 저거 다 뭐예요? 다 폰이에요. 포노족의 문명이 표준이 되는 시대. 우리가 장막을 걷고요. 이 문명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6,100조가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에 다 쏟아지면요. 막아낼래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적어도요. 우리의 문명의 눈높이와 대륙의 문명의 눈높이는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봐야지 거기 힘을 기를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팩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1차 산업혁명 때는요. 우리 위기였어요. 방법도 솔직히 없었어요. 이번은요. 이번은 기회라고 데이터가 얘기합니다. 그럼 인류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틀어놓은 TV도 매일 배달되는 신문도 보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기에 절대 힘이 뭘까? 딱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멋진 새로운 인생을 여는 시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